지난주에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밤을 샌 일이 있어요. 네, 좋아. 그 대한민국 언론인총연합회하고 KBS 방송인연합회가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 뭐 KBS 라디오는 워낙 뭐 불공정 방송이 극악스럽기 네. 때문에 이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그래 왔는데 특히 더 심해졌지. 대통령의 방미 기간은 거의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구판을 계속 그러니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놓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 쭉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 장난 아니던데?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래서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 라이브, 김성환의 따라서 시사. 미국 가갖고 사람이 없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뭐 5개 시사 프로그램 하는 걸 네. 분석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딱 먼저 정해둘 건 이거예요. 먼저 이 전제해둘 거는 우리가 좌파적인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지. 우파적인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좌파라고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없어. 다 하면 좋아. 우리는 뭐든지 다 인정해. 다만 아니 나왔으면 좋겠어. 공영방송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근데 뭐 성적 확대 이런 좌파도 출연시켜야 됩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요. 근데 좌파가 거의 그런 수준이던데. 아니 뭐 비서를 성추행한다거나 뭐 이런 하나 여쭤볼게요. 놈들은 그러면 아무 나오면 안 좌파 돼요.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80명의 좌파 중에서 정상적인 그런 비판 한 놈 있으면 하나만 대보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개 중에는 뭐 질이 괜찮은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개 중에는. 아니 좌파냐 우파냐가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당연하죠. 근데 80명이라고 한 거는 어떤 게 80명이냐면은 같은 사람이 한 번씩 계속 월화수목금 나오면 5명으로 보는 거야. 그래,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지 공정한 비교가 그러니까 되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진실은 사실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면 안 되고 당연하죠. 진실은 맞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거기까지 뭐 요구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서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런 견해를 주장하면 그 반대의 견해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영방송은.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좌파적인 어떤 좌파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출연자가 80명이었어요. 월화수목금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윤 대통령이 워싱턴 가 있는 80명. 근데 현 정부 또는 우파 친화적 견해를 제시한 출연자는 11명이었어요. 80대 11. 그러니까 7배 이상 많은. 근데 그 11명 중에서도 정말 이제 좌파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잖아. 그거는 뺐어. 그거는 또 그런 것도 중립적으로 뺐어요. 중립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발언하는 출연자가 22명. 22대. 그다음에 여당 친화적 견해는 6명. 이게 참고로 3.4대 1, 3.5대 1이잖아. 이게 제일 양호한 편이야. 맞아요. 사실은.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15대 0. 15대 0이야. 15대 0. 주진우 라이브는 27대 4. 27대 4. 김성원의 시사야는 10대 0. 10대 0. 신성원의 뉴스 브런치라는 프로그램은 이건 사실은 이제 여성 대상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이 친구들이 공개하는 어떤 자신들의 프로그램 아이덴티티라는 게 여성의 어떤 시사 뭐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을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하드한 정치는 많이 안 다루고 소프트한 그런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 거 뭐 김건희 여사 무슨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약간 페미니즘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다루고 페미니즘 뭐 김건희 줄리? 아 짜증나 뭐 아동 성추행?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 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요. 근데 여기도 야당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출연자가 6명인데 여당이나 정부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출연자 1명이야. 응? 이게 공영방송의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최경영의 시간시사 보잖아요. 이 얘기 뒤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패널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 지금 말한 저 4마리 5마리인가 그 진행자들 있잖아. 맞아요. 진행자들 역시 엄청난 좌편향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게 아까는 80대 11이니까 7배가 좀 더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다 진영자까지 넣어야 된다. 당연히 넣어야죠. 최경영이라는 친구는 원래 KBS 소속이었어요. 그럼요. 그랬다가 어딜 갔느냐? 뉴스타파를 갔죠. 근데 그 뉴스타파를 갈 때 자기가 사표를 내고 갔어요. 근데 사표를 내고 가기 전에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KBS 사장한테 육두문자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야 임마 하면서 이 회사에서 꺼지라는 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어떤 그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편견을 드러내던 친구인데 자기 분에 못 이겼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사표를 내고 갔어요. 근데 양승동 사장 이후에 갑자기 진미라는 데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데서 이 친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된대. 자기가 자기 사표 내고 갔는데 뭘 명예야? 그러더니 갑자기 특별 채용을 해요. 이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친구예요. 야, 좌파가 이래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계속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끝없이. 그런 부분은 뭐 확실합니다. 근데 약간 이번에 패널의 구성이 방송법 통과 이후 그 이사회 구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준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거의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 보세요. 24일 월요일에 근데 여기 민동기란 사람하고 김민아란 사람은 고정 출연이에요. 매번 나와서 매일 그날의 주요 이슈를 시사 이슈를 브리핑해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민동기라는 사람 미디어오늘 전 미디어오늘 기자예요. 김민아라는 사람은 전 미디어스 기자에다가 민노당에서 정책위원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박범계, 장윤선 씨라는 분은 오마이뉴스 기자예요. 근데 오마이뉴스 기자인데 요즘 뭐라고 이렇게 KBS에서는 뭐라고 계속 소개했는 줄 알아요? 오마이뉴스 기자라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정치 전문 기자래요. 오마이뉴스가 쪽팔린 건 안 하고. 이거 제가 누구냐 정 누구요? 정은정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장윤선. 네. 장윤선이 제가 딴 데서 말했지만 이 인간이 한동훈 장관 청담도 술자리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근거를 세 가지를 대는데 뭐 어째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술을 안 마신다는데 네. 대통령 시키면 마신다 뭐 이렇게 이런 놈이야 그냥. 아주 뭐 끝장이지. 그다음에 화요일 보세요. 여기는 뭐 두 사람은 고정이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네. 정청래 뭐 둘이 이제 토론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다음에 힘들었겠다. 근데 김병민 의원이 실력은 있더라고. 여기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잘 안 밀려. 안 밀리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김병민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보수 패널 중에 제일 말을 길게 해.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그럼 롱롱 타임하고 와우. 아메리칸 파이. 형님 근데 그 노래 잘 부르시죠? 잘 못 불러요. 아니, 가사 알고 어릴 때 즐겨 부르셨잖아요. 아니 듣기만 했는데 그것도 가사를 뭐 한번 이렇게 듣고 외워야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좀 길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자꾸 그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노래가 제가 알기로는 부르기 되게 어려운 노래거든요. 어려운 박자 노래.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 노래 정말 잘하는. 윤 대통령이 좀 많이 연습하긴 한 것 같아. 그 부분. 아니 근데 워낙 애창곡이죠. 애창곡. 나도 되게 어려운 노래 중에 하나 잘 부르는 게 있는데 그 노래를 한 10년 부르면 잘 부르게 돼. 그러겠죠. 25일 여기도 보세요. 그 김병민 빼고 정청래, 곽우진, 네. 김준우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26일 수요일 여기는 이제 뭐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근데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솔직히 우리가 뭐 우파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는 해놨지만은 이분이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전에 문재인 거기도 있었고 요즘에는 국민의힘 까기 바쁜데 뭘. 김종인이 무슨 우파야? 김종인? 쪼개줘.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 거야 이런 거를. 우파라고 쳐줬대. 아니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보수적으로 볼 게 있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수적으로 본 거야. 김종인은 근데 어떻게 여기 김준일 씨라는 분 있죠. 이분은 뉴스톱이라고 하는 아유 생좌파 맞아요. 근데 저 인간이 저기 그 뭐냐 한동훈 장관 딸이 100% 저거 사기다. 아니 그러니까 입학 그 취소된다. 사람 아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쟤 때문에 패널을 쟤 때문에 이제 누가 이런 사람 뭐 이런 놈 불렀냐고 화내서 김준일 씨 이 친구 얘기는 나중에 좀 다시 할게요. 이거는요. 기회가 있습니까? 예? 기회가 있습니까? 또 여기 기회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이 좌파 친화적, 빨간색이 우파 친화적이라고 김종인까지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도 파란색이 많잖아요. 자 여기 최영일의 시사본부 파란색 투성이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다음에 여기 이현주나 우파를 안 넣네요. 주진우. 아니 그러니까 이현주까지는 차마 넣을 수 없는 그런. 솔직히 말하면은 이현주나 김종인은 우파라기보다 그냥 관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장성철도 뭐라고 또 그래. 김준일은 또 장성철 케이스를 보면서 장성철이 어떻게 중도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뭐 정답은 아니야.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이 사람은 좌파이고 우리는 우파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오케이.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큰 문제는 변하지 네,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다음 저기 장에 그 그렇죠. 주진우 라이브에 보면은 여기에 넘겨주세요. 네네네. 아니 여기. 네네. 그 주진우 라이브 보면은 여기 정상근 기자라는 분은 이게 전 미디어 오늘 기자. 강선우가 나왔군요. 강선우도 나오고 뭐 김행하고 강선우 같이 나오는 뭐 그런 건데. 주진우랑 강선우 잘 맞겠다. 강훈식 그다음에 김은지라는 친구도 시사인 이쪽이잖아요. 맞아요. 딱 보면 알잖아 우리가. 유호정 용해인. 이날 여기다 폭탄 던졌으면 뭐 맞아요. 수요일에 죽었겠는데. 그다음에 여기 금요일에 보세요. 장철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진사를 불러다 놓고 맞아. 이게 문제야. 얘가 뭘 했냐면은 저기 김건희 여사 사진 노출하고 뭐 이러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진사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요리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목요일을 보세요. 김준영 전 문정부 국립외교원장이라고 네?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대선 할 때 선제 타격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해석하라는데 맞아. 앞장선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우용도 나왔어. 전우용까지 나왔죠. 전우용은 또 뭐 윤 대통령의 어떤 역사 인식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무슨 얘기 했을지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성환의 시사에서 하는 거는 아까 했던 김민아라는 네. 친구 있죠. 그 미디어스 기자, 전 미디어스 기자고 다음 민노당 다음 페이지요. 여기 이분하고 그다음에 곽재훈이라고 프레시안 기자가 아니, 월화수목 그렇게 대통령 돌아가면서 해요. 때 좌파이들 바빴겠어. 대통령만큼 바빴겠어. 여기저기 댕기더라고. 그렇죠. 아니 뭐 항상 이래요.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을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데는 출연료도 비싸지 않습니까? 뭐 출연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라디오니까 그래 뭐 뭐 유튜브 하는데 뭐 이런 유튜브는 데보다 많이 훨씬 줄 거 많이 아니야. 주죠. 당연히요. 이거 거의 좌파 생태계야 지금.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이런 데 KBS 출연해갖고 라디오가. 또 유튜브 또 뜯어먹고 앉았네. 그렇죠. 네. 미디어스 기자 뭐 맞아요. 국민 TV 뭐 국민 TV 프레시안 기자 야 이런 것도 화려하네, 화려한. 우리는 수신료 안 내고 싶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파를 지지하거나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뭐 이런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거나 이런 시청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좌파 새끼들 아무것도 할 줄 아니 쟤네들 다 백수 아니야 저거 그렇지. 아니면 그런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2,500원 생태 같은 이체복을 매달 내고 있냐고. 예전에 이동형이라는 좌파가 있어요. 이동형이라고 이제 근데 걔는 이제 팟캐스트 하고 뭐 그런 애인데 걔가 이제 YTN에서 이동형의 뭐 어찌 뭘 했어요. 프로 맡았다. 자기가 팟캐스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정말 개그맨 같은 애들을 싹 데리고 와서 시사를 하는 거야. 맞아요. 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좀 그래도 자기 공중파에 나오면 그래도 지상파에 나오면 그러니까. 최소한 제대로 된 인간들을 맞아. 불러야지 뭐 맞아. MC 사원 같은 애 불러가지고 난 걔가 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걔 개그맨 비슷한 애야 걔가. 근데 여기 보세요. 미디어 오늘 기자 한둘이 아니죠. 오마이뉴스 기자가 한둘이 아니죠. 그다음에 김용민이 옛날에 무슨 얘기 했던 사람인지 알죠? 알죠. 욕설 엄청 했죠. 콘돌리자 라이스를 강간하자. 뭐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던 애 아니야. 그렇죠. 주진우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죠. 주진우는 뭐 박근혜 섹스 테이프가 있다, 마약이 있다, 뭐 이런 헛소리하고 내가 또 돌아다니는. 쟤네들이 거니까. 여자 관계를 들었거든. 장난 아니던데? 뭐 그건 모르겠고. 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여자 관계도 막 겁나 얘기하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남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뭐 국민 TV 뭐 이런 사람들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일종의 그 여기가 KBS가 이런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가 됐어요 살리지, 지금요. 진짜. 그거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있잖아요. 한 달에 3,890원이거든요. 나 그 돈 아끼려고 네이버 오피스 들어가서 PPT 써요. 그렇지. 내가 여기다 시청료 2,500원을 내는데 이돈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하고 저희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알아? 저기 나 지난번에 비 올 때 있잖아.
표효제 우산이 그거 잘해 뭐 제일 싼 거 5,000원이잖아. 맞아. 나 그 돈 아끼려고 비 맞고 갔어. 그러니까. 근데 이놈들이 돈을 그따위로 쓴다고? 그러니까요. 주진우가 하루에 50만 몇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주일에 25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을 가져가거든요. 아니 저 새끼 돈질하는데 내가 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못 쓰고 여기다 돈을 내고 있냐고. 그렇지. 우리 유진 쌤이 내는 제가 TBS에서 1,00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받았지 않나? KBS 1,000만 원 해갖고. 맞아요. 월 2천씩 땡겼지. 진짜 그래서 팔자 걔가 좋아. KBS에 보면은 본관이라고 네. 그 라디오 스튜디오가 주로 있는 그 네. 원래 여의도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그 옛날 건물 있죠. 뭐 넓은 건물. 네네. 그 건물에 1층에 거기는 이제 회사 임원들이 되는 데인데 네. 걔가 거기 여자대. 거의 VIP 대접을 받아. 벤츠를 타고 와 매일.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과연 아닐까요? 아니,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맞습니다. 유진 쌤하고 서 교수님이 내신 수신료로 그런 애들 월급 잘 주고 있어요. 제 차가 참고로 주진우 벤츠 타지. 음. 나 2020년 2000년산 EF 소나타 탄다. 그러니까. 자차가 안 돼, 자차가. 그리고 쟤네들은 막 옷도 겁나 명품인데 저 홈쇼핑에서 15,000원 주고 사 입는데. 나 이거 15,000. 아니야 그만하자. 뭐 비싸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어떤 소련 노멘클라투라 그 특권층이나 네. 북한 중국의 태자당 특권층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야 북한의 우리나라가 백두혈청.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냥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뭐 좌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저 종교로 갔기 때문에 차라리 좌파들이 수십년 내서 하나 운영하고 우파들이 출인천 내서 하나 운영하고 서로 그냥 경쟁하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좋은데? KBS, MBC에서 사실은 MBC도 뭐 광고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공적 자산 있잖아요. 네. 공적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재원이라기보다 하여튼. 희동이님은 심지어 마트짓 하면서 2,500원씩 내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희동이님 마티즈. 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신료를 내주는 걸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고 보니까 디오니소스 님 말씀이 맞네. 약간 닮았어. 누가? 주진우 윤명. 아. 닮았어. 디오니소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 80명, 우파 11명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뭘 준비도 안 하잖아. 맨 거짓말만 하니까.